예, 14조 원 추경. 정부가 설 전에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집중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 지원하고자 합니다. 약 14조 원 규모로 보고 있으며 추경안을 다음 주에 편성하여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에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이 추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 빠른 추경 없었다라고도 하고 추경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례적이죠. 역대 정부 추경 중에 2월에 추경한 적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본 예산이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또 이례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예. 방역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손실과 고통을 입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예. 올해 본 예산만으로 충분치 않은 것도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다만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선심성 현금 뿌리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야당에서 당연히 할 텐데 그러나 야당도 결과적으로는 이 합의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선거 앞에서요. 그럼요. 예. 저는 마땅히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나 그들의 어려움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 기재부라는 곳은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무능한 기재부가 있었나? 아니 저는 제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취재하기 시작한 기자가 시작한 이래로 이런 기재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세수를 전망치를 3번을 수정을 하고 60조 가까이 차이를 낼 수가 있냐고요. 세상에 이런 기재부는 없었다. 이런 기재부는 여태까지 해방 이후에 제가 보기엔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기재부 장관 이하에 그 밑에 있는 다 책임져야 돼요. 나쁘게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일부러 세수 수입 적게 들어온다고 해놓고서 그다음에 수입 들어오면 그걸로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생색내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의심까지 갈 정도로 아니 1조 2조도 아니고 어떻게 60조가 몇십 조씩의 이제 차이가 나냔 말이에요. 작년에 처음 짰던 예산 대비는 60조 원이 거의 네. 60조 원이 차이가 나죠. 물론 저도 예전에 기재부를 출입했는데 사실은 약간씩은 보수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덜 거치면 경제가 안 좋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거쳐야 정부가 경제를 잘해서 세금이 좀 더 거쳤어라고 하니까 조금씩은 제가 보수적으로 이제 하는데 이건 너무 차이 나요. 네, 국회에서 4년 동안 기재위원을 했어요. 전문가시네.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세수 예측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오차율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21% 정도 오차가 난 거죠. 애초에 정부는 한 50조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거의 60몇 조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11월 달에 55조라 그랬는데 12월 결산을 해보고 났더니 한 10몇 조가 더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보수적으로 해요. 왜냐면 이게 일기예보하고 비슷한데 이 비 온다고 했다가 예. 안 오면 그것도 욕을 먹지만 그나마 욕을 덜 먹어요. 근데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비 오면 이제 욕을 엄청 엄청 먹거든요. 먹죠. 그래서 가급적 어쨌든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서 돈이 더 들어오면 어쨌든 세수 예측을 잘못했다는 지적은 받으나 어쨌든 경제가 나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기재부로서는 이제 그런 그 관성이 있는데 좀 이번에 차제 이 추계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추계 모형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낡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돼요. 그것도 들여다봐야 되고 특히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재작년 우리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성장률도 굉장히 떨어졌고 작년도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는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거죠. 예. 그래서 법인세도 많이 거치고 소득세도 많이 거치고 또 이제 부동산 관련 집값이 올라서 부동산 관련 그것도 세금도 있고, 예. 양도세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기재부가 3번이나 이 세수 예측을 변경하는 이런 이제 실책을 저지른 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 예. 그게 기재부 장관의 책임이든 아니면 담당 책임자의 책임이든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기재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어쨌든 작년에 세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들어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추경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국가재정법상 불가능해요. 예. 원래 국가재정법상으로는 4월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세계 잉여금을 가지고서 뭐 이 추경을 하든가 아니면 뭐 국채를 갚든가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때문에 사실은 이번 추경을 한다면 이거는 100% 국채 발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점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추경에 대해서 입장은 여야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사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라고도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14조 추경은 찔끔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매표라고 했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김에 좀 많이 해야 이 효과가 나지. 찔끔 이렇게 소액으로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게 따뜻한 안방에 있으니까 밖에 북풍 한설 몰아치는 이 벌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마음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매표형 돈풀기에 나섰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제안되면 벌써 문재인 정권 들어 10번째입니다. 이러니 추경 플렉스 정권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부터 과거에도 추경을 주더라도 많이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추경호 원래 이제 기재부 차관 출신 추경호 의원인데 추경호 의원이 이제 매표행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난 1일에 추경안 얼마든지 검토하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자들과 만나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더 줘야 된다. 내가 50조 주자고 하지 않았냐. 자영업자와 피해본 소상공인에 더 많이 줘야 된다. 지금 3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거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약간 애매한 선거를 앞두고 애매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후보는 더 주자고 하고 지금 당에서는 매표행이라고 하고. 예. 그 후보하고 당하고 그 정책이나 뭐 현안에 대해서 엇박자가 나는 공약에 대해서도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뭐 내용 과정도 있었고 조금 이제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례로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군복무 청년들한테 월급 200만 원, 병사월급 200만 원을 얘기했는데 윤희숙 의원이 비판했어요. 그거 안 된다. 예. 그리고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정부하고 3분의 1씩 임대료를 나눠서 부담했다. 이것도 비판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주의 입장이 강한 그런 국민의힘의 또 전통적인 정책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잘 따져보지 않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툭툭 던지는 공약들이 이 나중에 이제 좀 이게 비판받을 소지가 있고 역풍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같이 안 맞는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또 저당에 특히 많아요. 근데 뭐 한 목소리가 아닌 건 맞는 것 같은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대위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그 비판을 했지만 그분도 뭐 선대위에 뭐 고문으로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니까. 근데 저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일사불란한 목소리를 보는데 약간 좀 무섭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 입 하나도 열지 않고 예. 그냥 후보 혼자서 계속 얘기하고 후보가 얘기하면 처음에는 아닌 듯 하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과연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후보 혼자서 그렇게 독주를 하면서 예. 쏟아내면 나머지 밑에 있는 분들이 예 알겠습니다라면서 쫙쫙쫙 만들어내서 무조건 그게 옳습니다라고 외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후보가 뭐라고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어떤 게 더 건강한 민주주의고 어떤 게 더 올바른 거버넌스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저 국민의힘의 엇박자가 국민의힘이 민주적이어서 그렇단 말씀이세요? 아니 뭐 민주적인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 수 있잖아요. 예. 주장을 하는 거고 저는 그거는 뭐 국민의힘이 왜 민주적이지 않은가요? 저는 요새 민주당이 더 민주적이지 아니 않은 것 같아요. 민주적이지 않고를 떠나서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후보와 당이 계속 엇박자를 내는 예.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